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나 LG전자도 마찬가지 예외는 아니겠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비도 많이 오고 그런다는데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저희 2분기 실적이 지난주에 많이 발표가 됐잖아요.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최악을 면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잠정 실적이 매출이 60조, 영업이익이 6천억. 근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3% 마이너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95.7%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이제 60조라고 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최악을 면했다는 평가를 받는 거 왜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입니다. 또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을 해서 먹고 살았고,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요. 독일이 80%로 무역 의존도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반도체가 수출 품목 1위,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또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고, 중국이 지금 현재 개방된 경제에서 좀 폐쇄 경제라든지 또 시장 경제 중심에서 계획 경제로 가게 되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어렵고, 이와 같이 전 세계 공장의 역할을 했던 중국에서 이런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서 삼성이 가장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1분기에 4조 적자를 받고 이번 2분기에 반도체에서 3조 적자를 받습니다. 다행히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은 4개의 바퀴로 굴러갑니다. 반도체가 가장 크고, 그다음 두 번째가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가전제품, 네 번째가 통신 장비나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한 3조 5천억 정도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가전제품에서도 한 8천억 정도 흑자가 났고, 또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약 한 8천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까지 큰 흑자를 이룩했지만 이번에는 스마트폰과 가전이 오히려 그 마이너스를 메꾸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기업의 주가, 삼성전자의 지금 외국인 지분은 45%의 외국인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바닥에서부터 이미 한 20%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실적을 한 6개월 정도 선반영해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삼성전자가 적자가 났지만 주가가 이미 20% 올랐던 이유는 올 연말이 되면 삼성전자의 흑자로 전환이 되고 반도체에서 큰 이익이 날 것이다. 그런 것을 선반영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네 축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반도체에서 약간 적자가 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좀 이번에는 보완이 됐는데, 이번에 좀 근데 다들 최악을 면했다. 그리고 점점 이거 손해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잠깐 이 얘기를 빗나가서 LG 같은 경우는 이번에 흑자를 많이 봤어요. 2분기 매출이 19조, 영업이익이 8,927억인데 영업이익이 12.7%나 상승했다는데 LG는 그럼 왜 그런 건가요? LG전자는 저도 과거에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LG전자에 이제 가전제품에 이제 예. 담당을 했었는데, 예. LG전자는 원래는 가전에서는 가장 1등입니다. 삼성과 LG가 가전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LG는 이제 품질의 LG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가전제품만 가지고는 LG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LG는 LG그룹 전체의 매출액의 반은 지금 자동차 부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LG화학, 그다음 LG엔솔이 있고요. LG도 전자지만 가전제품보다도 이렇게 자동차 부품 회사로 전환을 하고 있고, LG그룹 전체의 반이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로 바꿨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전장이라고 부르는데 전자장비 부분이다.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헤드라이트 부분이라든지 또 모듈이라든지 또는 지금 LG엔솔은
전 세계 반도체 배터리 분야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분야이고 뭐 전 세계의 전기차에 공급을 많이 하고 있죠. 이와 같이 LG는 가전제품이 주축이지만 이미 이제 전체 매출의 반 정도는 자동차 부품에서 전환을 하고 있고 그 속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LG가 지난 수년간 스마트폰 부분에서 적자를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회장이 오게 되면서 적자 부분은 완전히 폐업을 해버리고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새로운 산업, 전장으로 돌아섰다. 전자장비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LG전자는 한 8천억, 9천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분기별 흑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4분기로 한다 그러면 한 몇 조 원 흑자가 나겠죠. 이와 같이 LG도 이제는 가전제품에서 전자장비, 자동차 이런 부품으로 계속 변신을 하고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전체 그룹 기업은 제조업은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강국이고 GDP로 따지면 세계 9위의 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을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삼성과 LG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IT 기업이고 또 세계에서 가전제품 1등입니다. LG와 삼성이 TV 뭐 관련해서 다 세계 1등의 기업이기 때문에 또 선의의 경쟁을 잘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가 이렇게 변화하고 혁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하, 제가 교수님이 LG전자에 잠깐 근무하셨던 거 몰랐습니다. 그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좀 우리 업황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사실은 선방했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감산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감산 때문에 지금 전망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아져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바라보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둘 다 요소를 차지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 삼성은 주력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35% 정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는 비메모리가 65% 정도 차지합니다. 지금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만의 TSMC가 전 세계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의 한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80%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걸거나 통화하게 될 때 딱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고,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 저장, 전화번호를 저장한다든지 사진을 저장한다든지 바로 그런 것이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비메모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생성형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비메모리 분야들, 삼성은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12%밖에 점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나 대만 기업이 9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아주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삼성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이렇게 메모리에 집중된 삼성의 반도체를 전환하겠다고 했고,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요, 삼성이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하이닉스가 한 20%, 그다음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한 2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독주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삼성의 입장에서는 60%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 감산을 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원가 이상으로 올리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또한 판매 가격이 원가에 못 미치면 5%씩 추가 감산을 해서라도 반도체 가격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미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 반도체 감산에 의해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정상화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1년 반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종전에 대한 협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뺏은 우크라이나 땅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또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미국에서 집속탄이라고 해서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는
포탄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종전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기 때문에 이게 세계 경제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감산도 하고 있고 지금 전쟁의 여파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이 변화가 될 게 예상이 되다 보니까 한 가지가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메모리 비메모리 뭐 이런 거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 게 요즘 엔비디아인가요? 뭐 그래서 AI 뭐 생성형 무슨 그 하기 위해서 AI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다는데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채굴기 할 때 막 그래픽 카드가 뭐 예. 뭐 날개듯이 팔리고 가격이 올라가고 막 그래가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 거기에 있던 반도체들이 한참 또 그때 가격이 비싸고 그랬는데 AI가 대세인 것처럼 그러니까 AI가 대세인지는 사실 저도 좀 의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지금 그 영향도 좀 있을까요? 저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가끔 문자로 입력을 해서 단어를 찾을 수도 있지만 또뭐 애플 폰을 쓰는 사람은 시리아 이렇게 해서 언어로 검색을 합니다. 앱도 열고 있고 뭐 구글에서도 우리가 문자를 입력해서 단어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음성 버튼을 누르고 음성을 입력해서 또 검색을 하거나 사진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으로 변화를 하고 혁신을 하고 있고요. 챗GPT를 많이 써보셨겠지만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기존에 검색하는 것보다는 챗GPT를 사용하면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많은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고성능 반도체다. 저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은 지금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3배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한 400조 정도 됩니다. 엔비디아는 한 1조 2천억 정도 되고 엔비디아는 원래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기업이었는데요. 이것이 비트코인 채굴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 바로 고성능 반도체가 되겠고 저는 지금 현재 대만에서 원래 이제 빌황이라는 사람이 엔비디아를 만들었는데요.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성공을 한 겁니다. 엔비디아에 만든 사람 자체도 빌황도 대만 사람이고 TSMC도 이제 대만의 기업이죠. 그렇죠. 대만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비메모리에 아주 세계 독점을 하고 있고 빌황은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대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등장을 했고 삼성전자의 한 3배 정도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하, 그 엔비디아는 참 부럽네요. 그 지금 저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채굴하기 위해서 이 그래픽 카드 때문에 또 엄청나게 또 회사 기업이 크고 이번엔 또 이제 생성형 AI 때문에 기업이 크고 하는데 이 생성형 AI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HBM이요? 이게 네. 무슨 뭐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HBM이라고 해서 고성능 반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성능 반도체 HBM 반도체는 지금 현재 한 16차선 고속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예, 고속도로인데 16차선. 우리가 이제 기존에 뭐 4차선, 뭐 6차선 이랬는데 16차선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HBM이고 무인 자동차라든지 자율형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초고속으로 속도가 관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인간의 머리에 있는 이 뇌가 한 1경원 정도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가져오더라도 인간의 뇌만큼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HBM 반도체, 초고속 반도체가 등장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형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반도체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 점유율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HBM 반도체는 50%를 하이닉스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한 40%, 그다음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한 10% 정도 하고 있는데 AI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반도체 이와 같이 세상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또 챗GPT 전 세계에 열풍을 불고 있는 것이 이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다. 손정의 회장이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앞으로 모든 기업은
인공지능을 알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도 인공지능, 세 번째까지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손정은 회장은 챗GPT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줄 몰랐던 것을 본인의 투자 실패라고 그러더라고요. 손정은 회장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의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고 그렇죠. 한국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가장 부자입니다. 지금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사의 회장이고 일본 최고의 갑부다. 근데 본인도 챗GPT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16차선 그러니까 금방 머리에서 확 와서 닿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많은 저 증권이나 이런 데서도 전문가 방송 이런 데 보면 뭐 HBM 뭐로 말을 되게 어렵게 썼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고속도로가 16차선이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아, 그렇군요. 고속도로가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이 서초 구간도 보면 왕복 8차로 예, 이 정도쯤 그렇죠. 8차로 10차로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거 16차로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다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금방 좀 돼가는데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HBM 이런 그 반도체를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SK 하이닉스가 최초로 개발을 했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뭐 대만 TSMC 뭐 비메모리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그 TSMC나 그 엔비디아 이런 데를 지금 추격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개발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놓고 온 상태에서 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원래 삼성이나 LG 뭐 이런 데 1등주의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정부가 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기업들이 법인세를 낮추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인세를 낮추면 뭐가 좋은가 하면요. 그 기업이 공장을 짓게 되면 한국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법인세 현재 26%고요. 미국과 OECD 평균이 21%입니다. 싱가포르는 17%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포린 디렉트 인베스트먼트라고 부르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한국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의 투자는 외국인 간접 투자라고 부르는데 포린 인디렉트 인베스트먼트입니다.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주식과 채권을 투자한 것은 마음만 먹으면 3일 만에 돈을 다 빼갈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공장을 지어 놓으면 여기서 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LG 필립스 공장이 파주 옆에 있는데요. 예. 이렇게 공장을 지어 놓으면 한국 사람을 대량으로 고용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돈을 인출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파주에다가 그 공장을 지었을 때 남북 관계에 전쟁은 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남북 관계 완화에 큰 역할도 했었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의 4배나 됩니다.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청년 취업률 45%입니다. 지금 반밖에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정부가 최소한 미국 이하로 법인세를 낮춰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대기업의 특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어차피 이익이 나게 되면 세금으로 우리가 돈을 환수하든지 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 법인세를 많이 미국까지 낮춰줘야지 우리가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이고 지금 그 용인에다가 정부가 30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또 해외의 많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만 우리나라의 기업이 일자리가 생기고 한국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선진국이 되는 길은 최소한 미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3분기, 2분기 실적 발표를 얘기하다가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까지 지금 이야기가 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낮춰줘야 된다. 이거 좀 야당은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이제 뭐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럼 제가 지금 시간이 저희가 좀 애매해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노동 문제도 좀 걸리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노동 사실 근로기준법이 1958년도인가 근데 아주 오래전에 생긴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아직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법도 좀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노동 개혁은 좀 어떤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은 탄력적인 노동 정책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는 비탄력적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한민국은 노동자를 해고할 때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기업의 판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고 채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없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아무리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기업이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정규직은 기업이 파산의 직전이 아니면 절대로 해고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규직을 사람들이 반 정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도 미국 정도의 교육이라든지 또 실업급여라든지 충분한 보장이 되는 조건 하에서 탄력적인 노동 정책, 미국 수준으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코로나 때 미국의 메리어트 호텔이요 전체 직원의 90%를 해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다시 100% 채용을 했습니다. 아하. 이와 같이 기업이 먼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울 때는 90%를 해고하고 100%를 채용하는 것이 미국의 노동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희가 너무 지금 방송을 그동안 하면서 너무 이 지역적인 문제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교수님하고 이런 이슈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